안녕하십니까. 미래세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장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미래세 마켓뷰의 구필입니다. 작년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서 올해 국내 통신 시장의 핫 이슈는 네트워크가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 트래픽 증가 현황 및 국내 통신업체의 트래픽 대응 현황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연결해서 브라질 증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세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통신 서비스 부분 담당하고 계시는 최윤미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작년 그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정말 급증을 했는데요. 네. 따라서 올해 그 스마트폰 네. 가입자 전망 작년처럼 계속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도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는 가입자 비중이 35%를 넘어설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작년 스마트폰 가입자는 연초 0% 가까운 수준에서 연말 700만 가입자를 넘어서면서 비중으로는 14%를 넘어섰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대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중저가 스마트폰이 요새 뭐 국민 스마트폰이다 뭐 이렇게도 네, 뭐 언론에서는 얘기하던데요. 어쨌든 보다 이런 저렴한 가격에 네,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가입자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선 데이터 트래픽 뭐 이런 것도 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요? 국내 시장 그 트래픽 현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국내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이 도입된 2009년 11월 무선 데이터 국내 트래픽은 330TB였으나 작년 말 4200TB로 1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8월, 9월, 10월에 SK텔레콤과 KT, LGU 플러스가 각각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증가가 더욱 촉발되었는데요. 네. 특히 그 KT가 무제한 데이터를 도입한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는 작년에 평균적으로 아이폰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5만 5천 원 가입자의 평균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KT가 420MB로 SK텔레콤이나 네. LG U 플러스 대비 2.5배 이상 높았습니다. 작년 7월 KT 스마트폰 가입자의 대부분이 아이폰 사용자였음을 감안한다면 아이폰 사용자의 높은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그래프를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이렇게 좀 네, 눈에 확 드러나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뭐 네,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쪽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해외에서도 네, 사실 이제 뭐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을 비롯해서 네, 스마트폰 사용자가 굉장히 네,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트래픽 증가 뭐 이런 경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외 쪽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트래픽 관련해서 상황은 유사합니다. 네. 미국 통신업체인 AT&T의 경우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아이폰 도입 이후 5,00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 네. 그 외 통신업체인 오렌지, 오투나 텔리아 소네라 등도 연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5배 이상 증가하는 큰 폭의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경험하였습니다. AT&T가 그 미국의 네. 아이폰 관련 통신사죠. 아이폰 네, 서비스하고 있는. 예.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을 독점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예, 하지만 최근에 2월 달에 이제 버라이즌에서도 아이폰 5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뭐 이런 그 해외 쪽 네, 통신업체들도 이런 뭐 그 스마트폰의 확산에 네, 따라서 굉장히 좀 네트워크 사용량이 네, 엄청 좀 는다라는 게 이제 실제 사례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좀 네. 폭증하게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말기보다는 어떤 네트워크 경쟁력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그 해외에서 실제로 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나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래픽 증가됨에 따라서 결국 통신업체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이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 이제 그 끊김 없는 고속의 그 높은 품질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결국 고객의 통신사 선택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스마트폰 시장이 아이폰과 갤럭시 X를 위주로 한그 라인업 경쟁이었다면 올해는 고가의 그 스마트폰을 비롯한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라인업보다는 네트워크 경쟁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해외의 사례의 경우 미국의 통신업체인 AT&T와 버라이즌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버라이즌이 아이폰 5를 출시함에 따라서 AT&T의 가입자 중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 수는 8%에서 16%로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또한 AT&T의 아이폰 사용자 중에서는 25% 이상이 버라이즌으로 바꾸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AT&T에서 버라이즌으로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늘어난 건 AT&T의 현재 통화 품질이 버라이즌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AT&T의 월 통화 끊김 비율은 6%로 버라이즌 1.8% 대비해서는 최고 4% 이상 현재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네. 뭐 예를 들어서 SKT에서 이제 아이폰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면 실제로 KT가 SKT보다 어떤 그런 통화 품질력 뭐 어떤 단말기 경쟁력보다는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뒤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AT&T의 사례처럼 네. 많이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SKT에서도 아이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SK텔레콤에 단말기를 납품하던 모토로라나 뭐 대리라든지 ATCC도 다시 이제 KT에서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어떤 단말기 경쟁보다는 네트워크가 앞으로 중요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 네트워크에 관련해서 뭐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그래서 강화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경쟁력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실제로 굉장히 어떤 익스클루시브하게 공급하던 그런 단말기 업체들이 이제 여러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SKT, KT, LG 네. U+, 이 국내 통신 3사의 어떤 업체별 네트워크 전략이 조금씩 다르고 좀 향후 전략도 좀 다르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통신업체들도 이런 데이터 트래픽 폭증 상황에서 이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별로 보시게 되면 일단 KT는 3W 전략이라는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WCDMA, 와이파이, 와이브로인데요. 2011년 2월까지 와이브로를 전국 84개 도시와 일부 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와이파이의 경우 현재 4만 국소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는 10만 국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새로운 기술인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기술을 적용해서 3G망 용량도 50%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T에 비교해서 SKT를 보시게 되면 SK텔레콤은 펜토셀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어떤 스몰 에어리어의 경우는 펜토셀, 그다음에 미들 에어리어는 식스텍스 솔루션, 라지 에어리어는 데이터 전용 FA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와이파이 4만 곳, 데이터 펜토셀 1만 곳을 구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LG U+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쟁사 대비해서는 네트워크 경쟁력이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말까지 와이파이 존을 현재 2만 곳에서 5만 곳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와이파이 AP도 180만 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로는 네트워크 경쟁력이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11년 9월부터는 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LTE를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경쟁력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네, 정말 통신업체들이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T 말씀하실 때 펜토셀이라는 거를 이게 어떤 건가요? 기존의 어떤 네. AP라는 거, 액세스 포인트 뭐 네.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네, AP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선망에다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를 형성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네. 펨토셀은 이제 건물이나 가정 내에 그 3G망을 이용한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어떤 중계기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기지국에서 교환기로 이동 통신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네. 뭐 SK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좋은 그 기술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KT나 LG U+에서도 이 펨토셀을 활용한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네. 분산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많이 하고 있겠네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고요. 네. 특히 KT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선망이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 유선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오프로드하는 방향을 아직까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아까 네트워크 전략 말씀하신 거 중에서 또 펨토셀 외에도 LTE라는 네, 그런 또 용어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LTE 같은 경우는 네, 조금 펨토셀보다는 좀 네, 많이 그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네, 좀 어쨌든 생소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네, 와이파이에 비해서는. 그래서 네. 그 이 LTE란 게 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되는 상황들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LTE는 기본적으로 이제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4G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WCDM이나 CDMA는 3G고요. 네네. 이제 그 다음 단계인 4G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개념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동시 1GBps가 나오는 그런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상 저희 국내에서는 LTE가 도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7월과 9월 서울 지역 상용화를 예정하고 있으며 KT는 하반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간단하게 그 현황을 살펴보시면 텔리아 소네라가 2009년 12월 세계 최초로 스웨덴 오슬로와 스톡홀름에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작년 말에는 미국의 버라이즌과 일본의 NTT 도코모가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LTE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LTE 서비스의 경우 노트북 PC를 대상으로 모뎀이나 동굴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아직 네. LTE 폰이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버라이즌은 삼성전자, LG전자, HTC의 세 가지의 LTE 폰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LTE 폰을 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음성 서비스가 가능한 LTE 폰은 2012년 이후야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뭐 와이브로라든지 다양한 그런 어떤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LTE라는 이런 4G 기술이 좀 어느 정도 그 표준화되는 형태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4G를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LTE와 YMAX가 있었는데 이제 LTE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네. LTE를 실제로 이제 그 도입하게 되면 뭐 이제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네, 투자와 뭐 이런 그 자본적 지출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이 통신업자들의 수익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올해에는 어, 서울 지역 상용화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캐펙스 투자 증가는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와 SK텔레콤은 2011년 예상 캐펙스가 3.2조 원, 각각 2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LG U+를 보시게 되면 LTE 전국망 상용화를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어서 2011년 캐펙스 증가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LG U+는 2011년 예상 캐펙스가 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1.7조 원의 캐펙스 중에서 LTE 전용으로 8,5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LTE 총 투자 예상액인 1.2조 원의 70% 이상이 2011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캐펙스의 부담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다소 있으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투자이고 투자를 통해서만 지속적인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조기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통신사 입장에서는 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좀 조기에 어떤 그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긴 할 텐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초 이후에 그 통신업체 주가는 뭐 전반적으로 별로 좋진 않았지만 주가가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통신업체 주가는 연초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10%에서 20% 이상 하락했는데요. 통신업종 지수도 300포인트를 하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주가 하락은 작년 4분기 마켓 컨센서스를 하회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과 네. 그에 따른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확신의 부족, 또한 그 작년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알프 측면에서 스마트폰 수혜가 미진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센티멘트 악화로 인한 그 주가 하락은 최근에 통신업체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크게 증가한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통신 요금이나 압박, 그리고 전반적인 통신업의 그로스 캐탈리스트에 대한 부족에 대한 지적 등으로 인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올해 스마트폰 가입자가 35%를 넘어서 40% 가까이 확대되면서 매스 마켓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에는 통신업체들이 스마트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다소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일단 KT를 저희는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선 수익의 성장성, 그다음에 알프의 성장성 측면과 네트워크 경쟁력을 감안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크게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25% 가까이 하락한 LG U+도 4분기 이후에 스마트폰 라인업을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스마트폰 가입자가 바닥을 찍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네. 하반기 이후 LTE 도입하고 와이파이 존을 급격하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급락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새 이제 신문에 굉장히 이제 통신망 재판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이런 네. 부분들도 실제 통신사의 어떤 경쟁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신규 통신 진입 업체들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와이보로망을 이용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와 재판매를 이용한 MVNO라는 가상 이동통신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네,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로는 이 신규 사업자들이 전체적인 통신 시장의 영향은 일단 미미할 것으로 초기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진입자들도 초기에는 매스 마켓보다는 어떤 특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니체 마켓을 타깃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 어떤 통신 시장 구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많이 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향후 좀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서 면밀하게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윤미 연구원 모시고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국내 트래픽 증가 현황 및 국내 통신업체의 전략에 대해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알아본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한 후에 브라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브라질 현지 연결해서 브라질 증시 동향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 브라질 법인의 올리버 레이랜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and good morning again from São Paulo, Brazil. 안녕하세요. It's Oliver 상파울루에서 Leyland speaking 인사드립니다. again to give you an 저는 update 미래셋 on the 자산운용 Brazilian 브라질 market 법인의 올리버 and what we expect 레이랜드입니다. from Latin American 오늘도 markets. 브라질 증시의 최근 근황과 from 금년 the rest 1, 4분기 of the 전망을 first quarter.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이머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연초 이후 브라질 증시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That's right. Brazilian equities, like a lot of emerging markets, have 예, been under 말씀하신 대로 pressure 브라질 year to 역시 date. 다른 이머징 Now that's 국가들처럼 been 연초 이후에 증시 수익률이 largely 다소 due to the focus 부진합니다. on inflation, 그리고 그 which has been a 이유로는 focus for many 많은 investors.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Here 있는 in 인플레이션을 Brazil, 들 수 the 있겠습니다. IPCA Consumer Price Index, 브라질 또한 광역 소비자 latest 물가지수인 reading posted IPCA가 5.99% 1월에 in 전년 동기 January. 대비 And that's beginning to 5.99% approach the 상승하면서 top end of the 브라질 target band 중앙은행의 for the 목표 central 수준인 bank, which is 2.5%에서 between 2.5 and 6.5% 사이의 6.5%. 상단까지 올라섰습니다. If you look at where expectations are as well, for the 브라질의 next 12 2011년 months, 소비자 물가 they're now at 상승률은 5.79%, 상승률 and 전망은 that's risen from 5.79%를 기록했는데 5.53% 불과 4주 during the past 전까지만 4 해도 이 weeks alone. 수치는 Now for 2012, 5.53%였습니다. market consensus is still at 2012년의 물가 상승률 4.78%. 전망은 So the 4.78%로 conclusion is that all of 변함없지만 those readings are still above the 결론적으로는 average, 현재 or 수치나 let's say the 미래의 middle of 전망치 that 모두 range.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에서 Now here in Brazil, there's 평균값 also 이상을 been a 기록했다는 게 budget cut 포인트입니다. announced, or let's 이처럼 say a 물가가 reduction in the 상승하자 planned 브라질 increase 정부는 in the 금년도 budget, 예산을 for 삭감하는 긴축안을 2011. 내놓았습니다. The government announced 이에 a 따라 50 브라질 billion 정부의 real 금년도 지출은 trimming to the 500억 planned 헤알이 spending for 줄어들 this year 예정인데 in what they're 이것은 calling 거시 건전성 macro-prudential 제고를 measures, 위한 which we 조치의 expect 일환입니다. later in this year. Now how that's going to be implemented is not quite sure. 아직 500억 헤알을 But 어떻게 also the government 줄일지가 has announced 세부적으로 a minimum 발표된 wage 것은 increase 아닙니다. up to 545 그 외 브라질 정부는 reais, 법정 to 최저임금을 월 510 헤알에서 545 헤알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결정은 더욱 높은 상승률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내려진 것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한 차례 인상된 브라질의 금리는 수개월 내로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그 인상폭은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과열에 대응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일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의 이유들이 브라질 증시의 연초 이후 하락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브라질 내부적인 요인 외에도 글로벌 이슈들 역시 브라질 증시 수익률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Right, I think geopolitical tensions have obviously played part in the weakness as well. 예, 사실입니다. 지정학적 불안 역시 브라질 증시 약세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은 현재 반정부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역사에 남을 만한 전국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태는 리비아까지 확산되었으며 당연히 유가도 크게 영향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브라질 펀드 운용팀이 작년 4, 4분기부터 에너지 업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번 반정부 시위가 이유인데 현재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자금 흐름 역시 브라질 증시 하락의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4주간 이머징 시장에서 유출된 자금만 1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처럼 이머징 국가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급속히 유출되어 선진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이머징 주식시장의 일부 업종,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던 업종은 대규모의 매도세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의 펀더멘탈이 선진국들보다 월등하다는 저희 운용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 타이밍에 평소보다 더욱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특히 최근 금리 민감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Yes, correct. Some of the, let's say, rate-sensitive sectors have suffered a 예, little bit 그렇습니다. recently. 금리 Home 움직임이 builders, 민감한 shopping malls, 일부 consumer 종목들의 discretionary 주가가 최근 stocks 부진한데 have borne the brunt 주택 of the 건설업체, sell-off. 쇼핑몰, 경기 Unsurprisingly, 민감 in some 소비자 업종 respects. 등이 매도세를 But the 겪었습니다. fundamentals remain decent 하지만 in a lot of those businesses, and 해당 valuations, 업종의 particularly for the home 펀더멘털은 builders, 여전히 are 튼튼하며 undemanding. 특히 주택 If you look 건설 at the banks 업체들의 as well, they've 밸류에이션이 suffered 매력적입니다. recently. 그 외 in part 은행주 due to 역시 these 경기 macroprudential 과열을 막기 measures which are 위한 designed 신용 to, 대출 억제책들로 limit, 인해 주가가 the extent of 하락했습니다. credit growth, and to prevent economic overheating. 하지만 단기적인 시각을 over the next 넘어 12 to 18 장기적으로 months. 바라보면 So clearly, 은행주들의 the 주가 banks have 수준은 suffered. 상당히 But if you look 매력적입니다. at current multiples, we believe that there's some very good long-term value for investors, like I say, who have a view beyond the very short term. If you look at what's outperforming large cap materials and energy stocks. 한편 소재와 에너지 업종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상품 가격이 높은 데 따른 수혜를 누리고 있으며 유틸리티와 통신 같은 방어주들 역시 현재의 조정 장세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서도 IPO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Yes, we've seen a significant flow already this year. 금년 들어 of 기업들의 IPOs IPO가 and also, 활발하며 follow-on offers from 이미 already listed 상장된 companies, 기업들 역시 신주를 in 발행하고 the 있습니다. consumer sectors, 이러한 shopping 움직임은 malls, 소비재, capital goods, 쇼핑몰, 자본재, subsectors are 이미 amongst those 기업 with 공개를 offers having 실시한 already 기업들 gone 사이에서 through. 나타나고 있습니다. Further offers are expected from the 앞으로도 energy 몇 and 주에 food 걸쳐 sectors in the coming 에너지와 weeks. 식품 업체들의 신주 Though 발행이 demand 예정되어 levels 있지만 have been fairly 이에 low, 대한 수요, particularly from foreign 특히 investors. 외국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며칠 남지 않은 1사분기 그 브라질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Well, we've obviously got results season now back upon us. Full year 기업들의 2010 2010년 연간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0년 실적을 통하여 금년도 기업 실적의 방향성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세계적 철광석 기업 발레의 2010년도 실적은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광석 가격과 현금 창출이 스위스파 국면이고 구리와 니켈 가격 또한 발레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철강 업종은 작년 4, 4분기와 금년 1, 4분기의 실적이 약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브라질을 포함한 전 세계 철강 산업의 가격 회복 쪽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수출 업종의 경우는 해와라 강세로 마진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되며 산업 생산 증가율이 둔화된 것 역시 자본재와 연관이 있는 산업재 기업들에게는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저희 미래에셋 브라질 펀드 운용팀의 전략은 수익형 부동산, 유료 도로, 일부 유틸리티 등 기업 매출이 인플레이션의 방어적인 성향을 지닌 종목들과 상품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광산이나 기업식 농업 업체들의 펀드 내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높을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인 지정학적 불안은 투자자나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 상황을 더욱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가 역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내부적으로도 금년도 재정 및 통화 긴축의 세부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알기 전까지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질 주식시장에 대한 저희의 긍정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장 하락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의 핵심 종목들을 저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셋 자산운용 브라질 법인의 올리버 레이랜드로부터 브라질 증시 전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Goodbye. Thank you again for your attention, and I hope to talk to you again soon.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면 대부분 학교의 졸업식도 끝나고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비록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은 아니더라도 연초의 다짐은 새롭게 다잡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따뜻한 봄 소식과 함께 3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